이번 시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주요 기능 중에 툴바 기능에 대한 부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괄 변경 기능과 예정 누락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 잠깐 정리를 하면요. 자, 메인 매출 전표의 일괄 변경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자, 붕괴, 유형, 의제류 일괄 변경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를 일반적인 형태로 자동 입력한 후에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관련되는 부분 등을 선택한 후에 일괄 변경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붕괴를 자동으로 전송할 때 일괄 변경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는 메인 매출 전표 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편리하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 기능이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예정신고 대상 자료를 신고 누락한 경우에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되는데 그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분리 표시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툴바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툴바 기능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저 툴바 모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툴바의 맨 왼쪽에 가로 세 줄 아이콘이 있는데요. 모음이 있습니다. 모음을 클릭을 해보시면 숨겨져 있는 메뉴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괄 변경과 관련되는 부분은 전자, 붕괴, 유형, 품목, 의제류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217페이지에 F4번 복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9월 1일자 전표를 제가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1일 날로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붕괴는 그대로 포함을 하고요. 변경하는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복사 전표 제가 저교를 변경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10월 1일자에 보시면 복사 전표가 그대로 똑같은 전표가 복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4번 복사 옆에 삼각 표시를 눌러보시면 이동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복사 전표를 제가 전표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이라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9월 1일 날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저교도 변경을 해서 이동 전표라고 하겠습니다. 이동 전표로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게 되면 10월 1일자에 있던 전표가 9월 1일자로 이동된 전표로 표시가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이동이라고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F4번 복사 옆에 보시면 전자 일괄 변경부터 해서 일괄 변경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9월 달부터 9월 달 전표 입력된 부분들이 있죠. 이게 전부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F4번에 삼각 표시 누르셔갖고요. 전자 일괄 변경을 클릭하시게 되면 21개의 데이터를 전자세금 계산서 여인 데이터는 부로, 부인 데이터는 여로 변경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전부 다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여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자, 몇 개만 제가 또 체크를 해갖고 다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전자 일괄 변경을 하게 되면 여로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다시 부로 반대의 개념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전체 선택 몇 가지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자, 복사 F4번 복사 버튼 옆에 붕괴 일괄 변경이 있습니다.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추가 붕괴가 있는데요. 자, 추가 붕괴로 제가 일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원재료 관련해서 지금 제가 선택한 4개 데이터는 외상으로 붕괴되어 있었는데 추가 버튼으로 붕괴 처리를 하게 되면 9월 1일자 선택했던 추가로 붕괴 유형이 바뀌면서 붕괴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공사 쪽으로 도급 원재료로 다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유형 일괄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세무조정 수수료 관련되는 부분을 자, 과세로 매입 자료가 과세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불공제로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면 유형 일괄 변경 선택을 하셔갖고 변경할 부가세 유형 자, 매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입 부분이고요. 54번 불공제로 합니다. 그리고 불공제로 하는 경우에는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게 됩니다. 변경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말풍선을 누르셔갖고 9번을 선택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불공제로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불공제로 처리되었고 불공제 사유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기능이 품목 일괄 변경 기능인데 이 부분은 뭐 실무적으로는 거의 쓰실 일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있는 의제류 일괄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면세 계산서 중에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갖고 쌀, 김치, 닭고기라든가 한우, 야채, 청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선택을 하신 다음에 F4번 복사 옆에 삼각 표시의 하단 부분에 있는 의제류 일괄 변경 기능을 통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제류, 의제 매입세액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1번 공제율은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공제율은 이미 환경등록에서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공제율이 다를 때에는 달리 또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104분의 4가 적용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변경 실행을 누르게 되면 의제 매입세액이 적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의제 매입세액이 적용이 되면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월 옆에 바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 옆에 보시면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매입세금 계산서고 의제라고 하는 부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면세 계산서도 일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이렇게 일괄 변경 기능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9페이지에 F8 과거 데이터 보기와 F8 적용 및 카드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제가 조회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1월 달부터 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제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중에 전표를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3일자 전표 선택을 한 다음에 F8번 과거 데이터 보기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자상가라고 하는 회사의 전기에 4월 3일자에 이렇게 카드 붕괴로 해서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 데이터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택한 데이터 이전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4 단기분 데이터 조회를 누르게 되면 단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F4 전기분 데이터를 누르게 되면 작년도에 또는 전분기에 우리 회계 처리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그러니까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회계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는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8 적용 및 카드 매출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매출 세금 계산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5일자에 1,000만 원, 100만 원에서 외상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로 연계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분계 유형을 혼합으로 일단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시고요. 차변에 120번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신 다음에 자, 분계의 커스를 두고 나면 상단 부분에 F8 적용 및 카드 매출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거래처 코드가 나오고요. 신용카드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신용카드사 예를 들어서 하나카드로 그러니까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하나카드 확인 누르고 탭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수금이라고 하는 채권이 카드로 분류가 되면서 하나카드로 그러니까 거래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를 카드로 받은 동시에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카드로 결제하고 동시에 결제받는 카드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시에 카드를 결제받는 경우는 좀 드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1월 7일자에 1,100만 원 한라 오피스에 이렇게 외상 매출금으로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2월 10날에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1,100만 원을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면 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정리가 되었고 자, 다시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갑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2월 10일자에 2월 11일로 하겠습니다. 2월 11일 날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이고 한라 오피스가 됩니다. 한라 오피스로부터 외상대 카드 결제를 받았습니다. 외상대 카드 결제 받았다 라고 해서 금액은 1,1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1,100만 원이었고요. 차변에 그러니까 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120번 미수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카드사 신한카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신한카드에서 그러니까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카드 이 붕괴가 카드와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F7번 카드 매출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카드사 신한카드사를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신한카드사 그 다음에 이 카드와 관련되는 결제 받을 때 결제의 근거가 되었던 매출 증빙이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하단에 세금 계산서냐 영세율 세금 계산서냐 계산서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세금 계산서였죠. 세금 계산서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매출 증빙과 카드 매출이라고 하는 매출 증빙이 이중으로 생긴 것을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가치 메뉴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가 있습니다. 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집계를 내게 되면 지금 F4번 세로 불러오기에서 반영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관련되는 부분 제가 카드로 붕괴를 했습니다. 4번에서 신용카드사 세금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붕괴를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F4번 불러오기 눌러서 반영을 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세금 계산서 발행 금액 난에 지금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함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에 세금 계산서 발행 금액이 1억 3,300인데 1,100만 원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 적요 및 카드 매출이라고 하는 기능도 가끔은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세금 계산서와 카드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 전표 입력에 있는 기능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간편 집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F7번에 있는 복수 거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거의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 F11번 집계 부분이 있습니다. 간편 집계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자, 지금 기간이 메인 매출 전표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치가 조회가 되어 있죠. 그죠? 조회가 되어 있는 그 기간을 통해 갖고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분을 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간편 집계를 누르게 되면 6개월치에 대한 부분 월별로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까지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뭐 전체
금액들을 집계해 주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11 간편 집계의 삼각 표시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방금 살펴봤던 VAT 유형별 집계가 간편 집계에 해당이 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집계를 눌러보시면 과세세금계산서, 영세율, 면세, 카드, 현금 관련되는 부분, 매입세금계산서 관련되는 내용, 뭐 전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편 집계의 삼각표시 눌러보시면 예정 누락분이 있습니다. 자, 예정 누락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실질적으로는 224페이지에 있는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고정자산과 관련되는 부분 하나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승용차 부분이 있네요. 5월 31일 날 이때 승용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 구입을 했으면 원재료가 아니라 승용차는 208번이 되죠. 208번 엔터를 치게 되면 간편 자동 등록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승용차는 정액법이기 때문에 정액법으로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련되는 내용이 우리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08번입니다. 그죠? 208번 누르면 지금 방금 등록했던 차량 확인하실 수가 있죠.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승용 자동차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시면 자, 간편 집계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간편 집계에 역삼각표 누르시면 SF8 가산세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산세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세금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매출 관련된 5월 1일자를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하시면 역삼각표 눌러서 가산세 입력이라고 누르게 되면 가산세 기본적으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산세 종류별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산세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연 전송했거나 지연 발급했다 3번을 선택하시게 되면 가산세 5만 원이다라고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 옆에 바가 생겨 있죠. 이 부분 가산세 적용이고요. 가산세 탭으로 가보시면 가산세 탭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5월달 확인하시게 되면 지금 방금 등록했던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입력 중에서 의제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 일괄 변경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재료 4월 30 날짜 관련되는 부분이 의제 매입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전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F11 간편 집계에서 SF4 해서 이제 의제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의제 매입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F5 예정 누락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간편 집계에서 예정 누락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정 누락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정 신고 기간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신고 못한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신고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1월부터 3월 달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1월 5일자 미란 실업 1,100만 원 세금 계산서를 원칙적으로 4월 달에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신고 못했다라고 하면 1월 5일자로 세금 계산서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간편 집계 옆에 예정 누락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한 건에 대해서 확정신고 언제 하느냐라는 겁니다. 2021년 4월 달이 확정신고 시작되는 시점이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예정 누락분으로 표시가 되고요. 예정 누락분으로 표시된과 동시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용을 확인하시게 되면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매출세금 계산서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때 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 등 가산세가 부과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교육 쪽에서 자세히 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주요 기능에 대한 툴바 기능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